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좋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 삶의 전환점 과연 있으셨을까? 당연히 있으셨겠죠? 삶의 전환점. 네. 아마도 저는 일단 결혼했을 때, 그리고 첫째 아기 생겼을 때, 그리고 보물지도와 함께 하게 된 것. 여기 또 오게 된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환 씨는 인생의 전환점 어떤 때를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사 임용 공부하다가 네. 통기타를 만지게 된 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 통기타 만지면서 공부도 더 신나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통기타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선장님은 워낙 다양한 도전을 해오셨고 또 다양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또 해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아까 듣고 계셨죠? 네. 네, 우리 선장님의 전환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오냐면요. 네. 망했을 때 찾아옵니다. 맞네요.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전환점이 왔다는 건 사람이 그때 기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늘 하던 대로 그냥 살죠. 맞아요. 근데 살다가 어떤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금처럼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전환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참 훌륭한 아빠예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제껏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살았는데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좋은 아빠로 살고 싶다라는 그 새로운 욕심이 하나 더해지면서 전환점이 온 거고요.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왔을까?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연출 잘해서 막 백상예술대상 이런 상을 받은 PD들 많아요. 네. 근데 예능 PD로도 받고 드라마 PD로도 받은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야. 와. 드라마로도 상을 받고 예능으로도 받는 PD들은 각각은 있지만 네. 이 양쪽 분야를 다 해본 사람은 잘 없어요. 와. 막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야 그럼 도대체 PD님은 뭐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막 이런 전공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네. 제 이제 그 꽈티를 입고 있는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리소스 엔지니어링, 자원공학과. 자원공학? 역시 혹시 자원공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 과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제가 멘붕에 빠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둡게 생긴 사람은 탄광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인물과 배경의 구분이 안 가서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난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우울했어요. 난 탄광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 난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저의 이제 고민이었는데요. 그 시절 제 이제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표 보시면요, 응용수학 3학점짜리인데 아이고. C고요, 정력학 3학점짜리인데 D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MBC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 보니까 72명 학과 정원에서 70등. 예. 아유, 그래도 꼴찌는 면하셨네. 제 뒤에 있는 2명은 운동권이라서 시험을 못 봤어요. 걔들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 학교에 시험을 보러 오지를 아예 못했고요.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이런 데 나온 사람 뽑는데 왜 우리가 김민식 씨 같은 사람을 PD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드립대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처럼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뽑아준 우리 MBC 선배들이 참 좀 신기한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좀 많이 우울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뭐였냐면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제 성적표가 탁 날아오잖아요. 탁 물어보세요. 너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겠니? 반에서 25등인데 못 가죠 아버지. 반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도 갈까 말까인데 못 가죠. 네가 성적이 부족한 거는 의욕이 부진한 탓이야. 의욕 부진은 매로 다스리면 돼. 그래서 패셨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성적표 발송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 하루에 하나씩 회초리가 될 만한 건 다 숨깁니다. 구두 주걱이라든지 먼지 떨이개라든지 빗자루 하나하나 숨겨요. 아버지 성적표 딱 받았어. 할 게 없어. 여기 어디 갔지?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기 코드를 뽑아요. 이야. 그래서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와, 전 진짜 이렇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한 번은 맞다가 제가 집 밖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현관문 열고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나 때릴 때 어떻게 때린 줄 알아요? 문 쪽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딱 하나 찾아옵니다. 딱 모의고사를 봤는데 역시나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아주 딱 보더니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매를 딱 드는데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딱 눈을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대입 시험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아버지가 지난 5년간 나를 죽어라 팼는데 성적이 안 올랐는데 지금 패면은 내가 6개월 뒤에 갑자기 전교 1등이 돼가지고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꾸 의대 가라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6개월 동안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사실은 어차피 6개월 내로 의대는 못 가잖아요. 그 성적에. 네 마음대로 이 자식아! 그러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나는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학력고사를 봤는데요.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와. 3년 내내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3년 내내 반에서 중간 24등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입시험에서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뭐 컨닝을 했니 뭐 어쩌니. 근데 나는 살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었어요. 이유는 탈울산. 일단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저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울했어요. 난 내가 너무 불행해요. 근데 이렇게 불행한 게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의 소원은 뭐였지? 저는 어렸을 때 국문과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는 게 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딱 결심했어요. 좋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대학 공부 안 해.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나는 안 들어. 나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을 거야. 국문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독상 수상자라고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이에요. 제가 1등. 내가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몇 권을 읽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울산 남부시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20살에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독서량에 있어서만큼은. 읽었던 200권의 책 중에 엘빈 토플러 3부작이 있었어요. 엘빈 토플러 3부작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올 것이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난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계화의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고 다닐 거고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통역이나 번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동기부여가 이미 됐네요. 진짜 중요한 거죠. 그냥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영어 3가요, B예요. 저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난 그러면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특기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난 그거를 영어라는 특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군대에 그 교회 있어요. 군대 네. 안에도 교회 있거든요. 제가 가서 저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조그마한 그 포켓판 영한 대역 성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고 신병훈련소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영어 성경책을 이제 소리내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책이 영어 공부 교재로는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초반에 봤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되게 어려워요. 옛날 고문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옛날 쓰던 그런 그 회합 표현들 나오고, 그 제가 훈련소 나와서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이제 군복무 생활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익근무요원 같은 단기 사병, 방위병이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회화책을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10문장씩을 저는 외웁니다. 근데 이 10문장을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의 회화 상황이 있어요. 하나의 회화 상황에서 A, B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는 문장을 외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이를테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where were we?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우리 뭐 하고 있었지? We need to fix the date for the next meeting. 다음 약속 날짜 잡아야 돼.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언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요. 10개를 따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A, B 회화 상황을 외우면 첫 문장이 있으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이거 흐름이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무슨 영화 보는데? 이번에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주거니 받거니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문장을 외우기 아주 쉽거든요. 10문장을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딱 10문장만 소리 내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많은 양의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양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바닥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 적어갑니다. 한글로 적어야 돼요. 한글로요? 한글로 적어야 돼요. 영어를 보고 영어를 떠올리는 거는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그건 단기 기억이에요. 한글을 보고 영어 원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작이 말짱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20분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한글을 보면 영어 문장이 떠올라요. 전날 했던 거에 오늘 새로 외운 거를 더하고 누적이에요. 이게 그 재테크에서 복리의 마법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우는 날이 와요. 저는 이게 와요. 공부는 되게 심플해요.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 모르는 것을 조금씩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고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암기예요. 왜냐? 암기는 내가 한글 보고 떠오르면은 지의 영역, 아는 영역으로 온 거예요. 안 떠오르면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 무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꾸준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루에 몇 문장씩 계속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언젠가는. 자, 공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 나갔냐면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에 나갔어요. 와. 그래서 상장을 제가 지금도 이 상장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야, 자원공학과 학생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D+를 봤던 학생이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와. 복학하고 3학년 때 와.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 나가서 2등상 탔거든요. 자,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할 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하려고 할 때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말 안 나와요.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시험을 보면서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있거든요.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10년 넘게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하려고 하면 이거 저기 문법에 맞나? 단어가 이게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틀릴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외운 문장으로 말꼬를 트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실은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수동형으로 공부를 해요. 수동형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독해를 보죠. 청취를 봐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문장을 보고 이해도를 평가를 받거나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력을 평가를 받았죠.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 언어가 아니고 수용 언어를 그렇죠. 위주로. 수동형으로 우리는 영어를 받아들여 놓고는 능동적으로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놓고 영어 하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나는 언어에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미국 사람 중에 죄송해요. 저는 영어에 소질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잉글리시 못해요. 없잖아요. 저는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문장을 외우면 돼요.